코스피가 그나마 낙폭이 약간은 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특징적인 부분들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보는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빠진 거 보다가 또 보니까 좀 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빠져서 마음 아픈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 증시 빠진 거 대비하면 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또 중국이 잘 해줘가지고서 좀 시장이 잘 버텼고요. 오늘은 또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라서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금요일도 안 팔았는데 오늘도 일단은 안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살짝 시장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또 워낙 급등락이 좀 심합니다만은 환율 영향도 살짝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싸 보인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수는 엄청 많이 빠졌지만 솔직히 시가총 상위 종목 몇 개가 좀 강하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폭이 커 보입니다. 우리랑은 좀 지수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역시 성장주 섹터 내에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하락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물량 풀리는 우려감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하락폭이 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성장주 기술주 섹터주들이 약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하이브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이제 대형 엔터와 게임 섹터 같은 이런 성장주 섹터주들이 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건설 섹터, 기계 섹터 좋습니다. 신도시 일기 재건축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요. 또 나중에 러시아 재건 관련해서 미국과 관련된 일부 기계 섹터주들도 흐름 좀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도 지금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주들도 큰 하락은 없는 상태 속에서 12%대 조정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싼 저가권에 있는 종목군들,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방산 섹터 쪽들도 흐름 괜찮고요. 또 사료, 비료 쪽들 또 다시 또 개별주들의 흐름도 오늘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역시 2,600선대 그때 저점으로 해서 좀 잘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건설하고 기계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 장 초반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다가 건설은 업종지수가 또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강세 배경은 어떤 것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일정 부분 좀 호재, 정책성 이슈 이런 부분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주들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좀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일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기대가 분명히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반기 안정이 된다라면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조금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GS건설, 현대건설 흐름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빠져면서 오히려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계 섹터주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재건축이라든지 다른 그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계속 이어지겠고요. 이 상황 속에서 기계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도 상당히 좀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진성 TC도 우크라이나 건 기대감에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오히려 좀 미국향이 좀 좋은 종목들 지금 보시면 DY 파워라든지 두산바케, 진성 TC 그다음에 지금 현대건설 기계 흐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설 기계 섹터주들의 좀 주가 흐름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저가권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계류들 흐름 좋고요. 일단 전원과 관련돼서도 같은 건자재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 괜찮은 현대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예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흐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과 연관되어 있는 건재재 섹터하고 기계 섹터 이런 쪽들 중에서 확실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 좀 흐름이 좋습니다. KCC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물산도 최근에 좀 바닥을 잡았습니다. 건설이라고 보긴 그렇습니다만은 이재용 회장 사명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의 흐름세가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관심도 계속적으로 좀 올려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뷰 주시네요.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료, 비료주들의 강세 흐름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조금씩 세부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팜유, 어떨 때는 대두, 뭐 옥수수하고 콩 가격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다고 하던데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는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네, 뭐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또 가치주들, 중소형 가치주들, 그다음에 뭐 사료, 비료 말씀하신 대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뭐 이런 종목을 보면서 따라가기도 또 기본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물려 계신 분들은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개별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트레이딩의 기회가 계속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 비료 쪽에서도 상당히 흐름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사료 쪽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육계 쪽들도 또 흐름이 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료, 비료, 뭐 육계 이런 식으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뭐 계속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방어주 성격의 해당 섹터주들로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순환 매수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섹터 안에서는 좀 선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트레이딩 기회는 계속적으로 좀 부여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해당 섹터주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셨고 좀 매매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계속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뭐 그렇다고 뭐 다른 낙폭과대 종목을 팔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겠습니다만은 뭐 추세 대응하시거나 트레이딩 대응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계속 해당 섹터 안에서는 지금의 현 상황이 계속적으로 좀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개선을 계속 좀 제공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의 약세 움직임, 뭐 아마존이 14%나 급락이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을 면치를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시장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요번에 연준회의 있죠. 금리 인상은 뭐 확실하고 50bp는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75bp냐 50bp냐 그 다음 스탠스에 대해서 시장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인 가격들도 많이 빠지고요. 기술주, 성장주 섹터주들이 약합니다. 결국은 코로나 시대 때 각광을 받았던 섹터주들의 성장이 좀 멈췄다라고 시장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물자산, 안전자산, 가치주, 실적주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멀티플을 많이 받았었던 섹터주들의 소외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도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뭐 메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반응이 좀 일정 부분 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뭐 미국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주들 멀티플 크게 주는 뭐 퍼밸류가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의 선호도를 낮추고 오히려 싸 보이는 종목들 가치 대비 엄청 많이 빠졌네 뭐 지금 실적 바닥이네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이동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바닥인 것 같기는 한데 좀처럼 세게 반등이 안 나오고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카카오페이도 물량 부담 때문에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 카카오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하이버 같은 경우도 뭐 호재가 나와도 반응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져서 좀 반등이 기대됐었던 뭐 SM이나 YG 엔터주들도 좀 약세를 보이면서 성장주들이 오히려 좀 더 약세 흐름을 좀 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장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좀 변화를 따라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도 전체적으로 이번 연준 회의가 어느 정도 끝나고 연준이 금리 스탠스를 어느 정도 확인해야지만 다시 또 성장주 쪽으로의 흐름이 들어올지 말지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분간은 뭐 낙폭이 크기는 합니다만 성장 섹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변화를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주 중에서 실적이 좀 기대되는 똘똘한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오히려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실적도 되는데 저평가되어 있네 이런 상태로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선의 이동이 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고요. 대형 기술주들 상대적으로 보시면 LG노텍은 좋다고 난리를 치지만 또 오히려 남들보다 너무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택을 못 받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결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섹터주들은 연준의 회의 결과와 스탠스 확인 전까지 조금 지켜보시는 전략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분간은 일단은 노랑불이 들어온 상태로 지켜만 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오늘 장에서의 오프닝 픽은요?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건설 기계 섹터주들, 건조제 섹터주들 바닥권에서의 흐름을 조금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좀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중에서 좀 장비주 쪽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 소재 섹터 주들은 조정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조정폭 크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구리 동박 섹터에 대한 관심도 계속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들, 반도체 장비 쪽들, 그다음에 건설 기계 건자재 섹터 쪽들 저가에서 관심 갖고 좀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